이제 제가 이제 자려고 사실 누웠다가 저 따라서 급이랑 은산 친구한테 카톡이 와 있길래 뭔가 해서 봤더니 야 이거 뭐 은감 왜 이러냐고 미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칠 것까지 있나? 뭐 오늘 딱히 오를 이유가 없을 건데 하고 들어왔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지표 발표라도 있었나 하고 제가 봤는데 사실 오늘 발표될 지표가 없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지? 이제 해외에서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이 30불만 되면은 맞고 떨어지고 30불만 되면은 내려치고 계속 이 30불이 엄청난 저항선이었단 말이에요. 이 30불만 되면은 이제 모건이 형이 뿅망치를 세게 때려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 전에도 이때도 30불 이제 진짜 다 왔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뿅망치 때려버리잖아요. 보이시나요? 29.9에서 뿅망치 때리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30불을 넘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그제랑 어제도 30불 근처 갔는데 이제 다시 떨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구나. 해외 커뮤니티 다 그랬어요. 야 30불이면은 떨어진다고 본 거죠. 해외 커뮤니티 다 떨어진다고 봤어요 어저께. 근데 와 이거를 그냥 뚫어서 지금 13년 만에 최고치 뚫은 거거든요 지금. 사실 금이 한 1.4% 오르는 것도 많이 오른 거긴 해요. 많이 오른 거긴 한데 아니 근데 은이 5. 지금 8%? 이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단순히 그냥 금 따라서 은 올랐다 이 수준을 한참 넘은 거거든요. 확실히 오늘 일단 금과 은 자체에 어떠한 큰 호재가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은의 강력한 호재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정도의 호재가 없지 이 정도 오를 수가 없어요.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까 해가지고 좀 여러모로 찾아봤어요. 예. 뒤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뒤져봤거든요. 해외 커뮤니티, 해외 뉴스 뭐 그런 거 다 뒤져봤는데 이게 귀금속 시장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아니 가격이 6% 가까이 오르는데도 뉴스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모든 정보들을 싹싹싹싹 긁어 모아서 그나마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모아봤어요. 은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정도까지 폭등을 했던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과 은에 대한 호재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미국 달러 지수를 봐야 돼요. 이 금과 은이 폭등했다는 건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러 지수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봤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오늘 달러 지수는 0%? 그러니까 뭐 딱히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은 그냥 완전히 보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그럼 이게 달러가 떨어져서 금과 은이 오른 게 아니야? 그럼 대체 무슨 이유지? 하고 이제 지금 이거는 단순히 달러가 떨어져서 금과 은이 이렇게 폭등하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련된 제가 뉴스를 몇 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FX 스트릿이라는 곳에서 나온 그러니까 5시간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 가격이 지금 30.5달러를 넘어서 단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물론 이 뉴스 나오고 더 떴어요. 이 뉴스 나오고 지금 31.6달러로 지금 거의 6% 넘어가기 직전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했던 건 이제 이런 말이었어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좀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한 9월에 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의 확신이 딱 강하게 섰거든요. 지금 페드워치라는 곳에 가서 보더라도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는 최소 한 번은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장은 그렇게 거의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엄청난 긴축으로 억눌렸던 금과 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만약에 이 이유 때문에 올라야 된다라면 이 CPI 보고서 발표된 지가 꽤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 올랐다는 거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이 보면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된 게 언제야? 한참 됐어요 이거. 이때요 이날 수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건 이때 가격이 올랐어야지. 물론 이때 가격 조금 올랐어요. 근데 수요일 지나서 지금 토요일인데 수요일에 발표된 걸로 토요일에 금과 은 가격이 폭등한다?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는 달러 지수를 끌어내리는 이슈거든요. 근데 달러 지수 거의 안 떨어졌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흐름은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체 무슨 이슈가 있는가? 제가 찾은 거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이 뉴스, 그래도 이거는 조금 공신력 있는 곳이죠. 예,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중국 부양책 플러스 금리 인하 베팅으로 금과 은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베팅 때문에 금과 은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중국 부양책 때문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중국의 부양책에 힘입어 금값과 은값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산업용 금속과 금의 주요 소비국인 중국이 위기에 처한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발표한 이후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 역사적 조치라는 게 중국이 이제 금요일에 1조 위안의 추가 자금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또 중국이고, 그리고 또 산업용에서도 은을 엄청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최근에 중국이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가라앉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금과 은 가격에 약간의 가격 상승에 제약을 거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그 부분이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 부양책 다시 하면 경제 살아나고 그러면 예전처럼 금과 은을 더 많이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까지 뭐 안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지정학적인 그 위기, 이런 것들은 잔재하는데 중국의 수요까지 높아져?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들은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요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금과 은에 대한 그 상승 포텐셜이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이 이런 부양책을 한다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제 금리 인하를 미리 때린 데도 있고, 이제 금리 인하 하겠다고 못 박은 국가들도 있거든요. 전 세계가 다 이제 완화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야, 이제 글로벌한 동 푸는 세상에 다시 돌아왔다. 왜냐면 중국이 이제 G2 국가인데, 이제 G2 국가까지도 돈을 푸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는 걸 거의 발표한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기대감, 예전처럼 막 돈 푼다 그러면 주식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올라야 되지만 귀금속이 오르는 이유는 아직 그 어느 국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거를 완벽히 잡은 국가가 없는데, 미국도 사실 아직 불안불안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꽤 높은 수준에서 불안불안한데 어쩔 수 없이 경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같이 돈 푸는 분위기가 된다는 건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화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자산들보다 귀금속에 있어서 훨씬 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요거는 좀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을 가능성, 저는 일단 요거는 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하나씩 정리하자면, 중국의 부양책은 금은 수요 증가 플러스 글로벌 돈풀기 시작, 이 두 가지의 호재가 한 방에 나타났다고 시장이 그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유독 금과 은에 대해서 더 많이 그런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게임스탁이라는 그 밈 주식이 이렇게 막 엄청 폭등했던 거 보셨나요? 이거 뉴스에도 좀 나오고 했는데, 유행으로 이렇게 폭등을 하는 현상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나타났거든요. 근데 귀금속 투자자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게임스탑 사건이 옛날에 벌어지고 나서 실버 스퀴즈 운동이라고 해서 은 가격도 갑자기 그것 따라서 폭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게임스탁이 옛날에 올랐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게임스탁 사건 터졌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게임스탑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버 스퀴즈가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건 1월 27일, 28일이죠. 근데 은 가격이 이때 실버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폭등했던 때가 언제냐면 1월 29일, 2월 1일이에요. 이렇게 이틀 동안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뛰었어요. 이날 하루 만에 은 가격이 진짜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혹시나 했어요. 왜냐면은 은 가격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해외 커뮤니티를 다 돌아다니는데, 해외 커뮤니티에 계속 샵 실버 스퀴즈 하면서 사람들이 트위터를 엄청 올리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실버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커뮤니티에서도 실버 스퀴즈
이런 얘기들이 엄청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버 스퀴즈 운동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옛날에 그런 게임스탁 사건이랑 한번 겹쳐서 봐야겠는데 라고 해서 한번 본 건데, 저도 그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옛날에 게임스탁 사건 때도 맞아, 그 이후에 은가격이 폭등하는 실버 스퀴즈 운동이 나타났었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을 보니까 게임스탁 사건이 5월 13일, 14일에 일어났었는데 은가격은 5월 15일 그리고 18일 이때 실버 스퀴즈 운동은 전에랑 똑같이 게임스탁 사건이 터지면 그 이후에 실버 스퀴즈가 나타나는 이러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그러면 금이 오른 거에 비해 은이 유독 더 많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게임스탁의 폭등이 실버 스퀴즈랑 또다시 연관돼서 게임스탁의 상승이 실버 스퀴즈 운동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고, 그리고 이 은 가격이 항상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30불을 강하게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큰 호재지만, 근데 또 어떤 한 측면으로 보면은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게임스탁 사건으로 실버 스퀴즈 운동을 하고 나서 가격이 폭등한 이후에 며칠 뒤에 또 가격이 또 금방 또 급락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스탑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장난, 유행 이런 현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스탑도 이전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실버 스퀴즈 운동을 하고 나서도 이게 가격을 크게 펌핑시키는 데는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 JP모건의 그런 조작을 못 이겨서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다시 가격이 또 금방 또 조정이 찾아왔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의 이 상승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상승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금방 또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 뚫렸다, 이제 진짜 달나라로 간다, 내 전재산 몰빵 가지야, 약간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분은 없기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런 양면이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거의 몇 년 내에 가장 많은 지금 숏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숏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도 가격이 이 정도를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얘네들은 손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마진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숏스퀴즈라고 얘기를 해요. 숏스퀴즈. 그 하방에 베팅했던 애들이 항복을 하면 이제 하방에 베팅한 거를 거기서 손절하기 위해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이제 숏스퀴즈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실버 스퀴즈 운동을 일으켰던 게 얘네들이 숏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적기다, 지금이야말로 그 가격을 우리가 펌핑시켜서 공격하면은 얘네들이 항복하면서, 우리는 2% 3%를 펌핑 시켰는데 얘들이 항복하면서 그게 4% 5% 6% 7%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단기간에 폭등할 수 있는 거다 얘기를 예전에 게임스탁 사건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먹혔어요. 그때도 그게 먹혀가지고 숏스퀴즈가 되게 크게 났었는데, 그게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 봐요, 가격이 떨어질 생각이 안 하고 계속 올라. 실버 스퀴즈가 이걸 노리고 한 거라고 한다면 JP모건이 이렇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숏 물량이 줄어야 돼요. 만약에 쇼티 차트가 오히려 숏 물량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거는 그 JP모건을 저격해서 정확하게 얘네들의 숏 스퀴즈를 일으키기 위해서 월스트리트 실버가 제대로 공격한 거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COT 차트 나오면은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